에드가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 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시골 여자와 결혼할 건가요? 당신은 대학 학위가 2개 있어요. 그녀는 어때요? 고등학교 졸업장 신경 쓰는 미소. 폴 가족을 시작하는 데는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내 몰리는요,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고 일반적으로 매우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저는 우리 결혼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식당에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을에서는 그게 바로 몰리와 저는 그녀에게 친척이 많기로 결정했고 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 곳곳에 테이블을 깔고 옛날 방식으로 축하할 것입니다. 노래와 춤을 추며 오실 건가요? 에드거가 웃으며 이 쇼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폴은 웃으며 3주 후에 시골 결혼식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에드가는 작은 선물과 꽃을 가지고 친구의 결혼식에 갔지만 그가 도시를 떠나자마자 그의 항해사였습니다. 에드거는 길을 헤매다 이름도 없는 어떤 마을에 이르렀다. 에드거는 차에서 내려 멈춰 주위를 둘러보며 마을은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번쩍였지만 모두 멀리 있었다. 그런데 에드거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질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이 우유 한 통을 들고 집에서 나오더니 그 비싼 차를 놀라서 바라보며 양동이를 땅에 내려놓는 에드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드가가 낯선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25살쯤 되어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좀 더 날씬해 보였을 것입니다. 조각상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몸을 가볍게 잡고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에드가의 침묵은 다소 길어졌고 그는 여자가 야른 옷을 들어올릴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해서 검은 눈썹. 네, 미안해요.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는 서둘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마을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거기로 이어지는 시골길을 놓쳤군요. 큰 교차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우회전해야 하고 2km 후에 당신이 찾고 있는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에드가는 이 사랑스러운 낯선 사람에게서 그냥 떠날 수 없습니다. 젊은 여성은 자신을 앨리스라고 소개한 다음 기꺼이 그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탄수화물을 먹이기 위해 농장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유 짜는 일꾼. 에드가가 놀라서 물었더니 우리 엄마는 우유 짜는 사람이고 나는요.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로 가야 할 길을 기억하시나요? 그 여자는 쉽게 양동이를 가득 들고 앨리스의 조언에 따라 재빨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에드가는 재빨리 올바른 길을 찾았고 곧 마을의 즐거운 소동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결혼식. 폴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에게 인사했습니다. 모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우리는 지역 전통에 따라 신부를 만나러 함께 갈 거예요. 길에서 만나는 집에 들어가야 할 거예요. 신랑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에드거가 궁금해요. 도시 매너를 떨어뜨리세요. 웃었어요. 폴 잊지 못할 모험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집에서 술을 거부할 테니까요. 주인을 기분 나쁘게 할 텐데 난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못해요. 신부 다음으로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니까요. 그러니 저를 위해 몸을 감싸주셔야 해요. 그건 에드가가 확실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군요. 사실 신부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모든 마당을 살펴보아야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나이든 여자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했고 어떤 사람들은 신부 대신 소나 염소 2마리를 제안했습니다. 집들은 농담과 장난으로 그들을 쫓아냈고 신랑의 친구들이 마셔야 하는 술 한 잔을 제공받는 곳마다 군중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그들이 신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 중 약 50명이 있었지만 신랑과 그의 친구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신부를 대속해야 했고 즐거운 군중이 신부의 집에 모여들었고 신랑은 마침내 1시간 안에 신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신랑과 신부는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이틀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에드가는 다른 많은 손님처럼 그것을 처부수고 폴과 그의 젊은 아내와 함께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2달이 지나자 에드가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는 다시는 그런 모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으며 폴의 결혼식을 기억했습니다.
유일하게 후회되는 점은 그가 앨리스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여성은 그가 이전에 알았던 누구와도 다른 뭔가에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드거는 그가 여자와의 관계에 전혀 운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젊고 유망한 에드가는 왜 미래를 돌보는 방법을 알고 가난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 부지런히 돈을 저축하여 가족을 갖게 되었는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에드가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돈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때때로 특정 욕망을 부인했으며 자신이 누구와도 독립적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에드거는 포식자를 생각나게 하는 현대 소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애지중지하는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에드거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가족, 전업주부인 아내와 그녀가 그에게 줄 아름다운 2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결을 좋아합니다. 집을 잘 돌보고 편안함을 주며 그가 오고 싶게 만드는 모든 일을 합니다. 집에서 물론 동시에 그녀는 최근 에드가의 꿈에서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앨리스는 이 페르소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집 주변의 모든 일을 할 줄 확실히 알고 요리도 훌륭하게 하는 우유 짜는 여자의 겸손한 딸이었습니다. 게다가 앨리스는 아름다웠고 에드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마을로 그녀를 만나러 가려고 했으나 어쩌면 그녀가 결혼했거나 남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멈춰섰습니다. 주변 남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놓칠 리가 없겠지만 상황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방문이 이상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해 후회하며 앨리스를 떠올렸지만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에드거의 삶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났고 그는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의 차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고 전속력으로 멈춰 섰다. 주변의 차들이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중 한 대가 그의 차와 충돌할 뻔했다. 에드가는 재빨리 비상등을 켜고 숨을 고르고 조금 진정한 후 가까스로 길가에 주차했다. 그는 차가 수리를 위해 보내졌을 때 견인 트럭을 불렀습니다. 에드가는 택시비를 아끼고 도보로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길은 공원을 통과하는 길이 2블록밖에 없었기 때문에 황혼이 도시에 떨어졌습니다. 에드가는 조용히 걸으며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했습니다. 차를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3명의 검은 형체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봐, 담배 좀 피웠나요? 허스키하고 쌀쌀한 목소리로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담배 안 피워요. 에드가가 도전장으로 대답했습니다. 돈 좀 주세요. 담배 한 갑을 놓고 다른 남자에게 싱긋 웃습니다. 너희들은 가보는 게 어때? 무슨 수고가 필요하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라데 수업을 들었고 내 친구와 함께 예식을 갖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상대 측에서는 에드가가 싸움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먼저 쳐드나 몇 분 후 그는 머리를 손으로 덮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고 훌리건들은 그를 축구공처럼 걷어찼다고 말했습니다. 에드가가 그랬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 지르는 여자가 아니라 그를 내버려둬라 이 악당들아 경찰에 신고하게 하지만 여자의 위협은 훌리건들을 당황하게 하지 않았고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가 지갑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들은 발이 차가워져서 도망갔고 젊은 여자는 에드가에게 몸을 기울여 그의 안부를 동정적으로 물었다. 그는 즉시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차렸고 그 후 흐린 베일 너머로 그는 수백 번 상상했던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꿈속에서 앨리스는 입술을 오므린 채 속삭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저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결혼식에 가는 길에 제 이름은 에드가였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만 뇌진탕 난 당신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에드가가 일어나고 싶었지만 앨리스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긴장을 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이미 병원에 있는 건 괜찮아요. 앨리스의 가정이 맞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에드가는 병원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앨리스는 종종 그를 방문하여 항상 그에게 맛있는 것을 가져다 주고 그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에드가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일했고 결혼식 날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러 마을에 막 왔습니다. 에드가는 그 여자를 당황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녀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은 평판이 좋은 회사의 고위 관리자였고 그녀는 어쩌면 불편함을 느낀 그는 오래전에 그녀와 결혼하고 그녀가 일하는 곳을 그만두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시골에서 온 소녀가 계산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일, 관리인, 유치원 교사로 일할 수 있는 일, 젖자는 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입니까? 에드가는 다른 질문에 관심이 있었고 앨리스가 결혼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내가 결혼한 여성이거나 적어도 남자와 데이트만 한다면 내가 당신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뻐하는 에드가는 앨리스를 데리고 갔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앨리스를 식당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돈을 절약하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앨리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로 결심하고 도시의 엘리트들만이 참석하는 가장 명망 있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분명 자기 선택이 부끄러워하지 마. 에드가가 잘난 척 물어봤어. 내가 요리 선택을 도와줄게. 아니면 내가 직접 주문할 수도 있어.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앨리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에드가가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는 걸 이해해. 넌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아. 하지만 일생에 한 번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시골에서는 그런 일을 꿈꾸지 못할 것입니다. 우유 짜는 엄마가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에드가는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웨이터에게 잘난 척 웃었습니다. 앨리스를 놀라서 쳐다보더니 시선을 에드가에게로 돌렸다. 그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에드가는 앨리스의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외모에 놀랐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평범한 드레스와 값싼 신발을 신고 있었다. 물론 에드가는 나 같은 남자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다고 생각했다. 이 바보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바보는 그런 여자가 최고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앨리스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고 에드가는 서둘러 저녁이 충분히 기분 좋게 지나갈 것을 명령했고 에드가는 그가 마신 포도주로 인해 뜨거워져서 집에서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앨리스는 미소를 지었고 반대로 그의 제안에 분명히 당황했습니다. 에드가 앵무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당신을 아주 잘 알게 되었고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내가 교육을 잘 받았다는 사실이 당신을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가족 중 남자가 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일할 필요가 없고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것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앨리스 당신 다 계획됐지, 그렇지 않니? 나는 어쩌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한테 물어봐야지야. 우유 짜는 딸이 소떼를 꿈꾸는 게 뭐야? 결혼을 잘하는 건 모든 여자의 꿈이겠지?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할게. 앨리스는 기지개를 켰어. 로맨스 꽃은 어때? 한쪽 무릎을 꿇은 반지. 결국 에드가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다. 에드가는 애교 섞인 몸짓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흘끗 쳐다보았다. 자리를 잡았지만 즉시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생각이세요? 한 끼 식사에 조금 많은 것이 아닌가요? 우리 레스토랑이 도시에서 최고이고 여기 가격이 다른 곳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값비싼 와인 사기꾼을 주문했어야 했어. 미리 경고했어야지. 난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지 않을 거야. 난 백만장자가 아니거든. 매니저를 불러줘.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할게. 난 여기 있다고. 앨리스가 조용히 말했다. 에드가가 갑자기 뛰어올랐다. 찌르고 그녀에게 돌아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이 식당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제 삼촌 소유입니다. 제 어머니는 그의 누나입니다. 그들은 일찍 부모를 잃었고 그녀가 그를 키워 교육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내 삼촌이 결혼해서 도시에 정착했고 오랫동안 요리사로 일했고 지금은 그 자신이 레스토랑의 주인이 됐어요.
단순한 우유 짜는 사람 같은 형이고 저는 그 사람의 딸이죠. 네, 에드가 당신이 저를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은 즉시 당신이 나를 당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게 해주었고 당신은 내가 괜찮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아직도 그의 귀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에드가는 웨이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앨리스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에드가가 중얼거리며 버릇없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다. 앨리스는 손을 흔들었다. 저녁 식사는 나에게 맡겨졌다고 생각해 앨리스 미안하다. 몰랐어. 이 오해가 우리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대답으로 미소만 지었다. 한때 우리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나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내가 틀렸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안녕 에드가 난 몇 시간만 쉬었고 이제 다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해. 그녀는 나갔어. 웨이터가 그녀를 따라왔다. 에드가는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팔로 감쌌다. 그는 굴욕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억눌리고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그의 잘못인가? 앨리스가 그에게 모든 것을 즉시 고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에드가는 수표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번쩍였지만 평소의 인색함이 다시 그를 더 좋아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있고 그들 모두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다짐하며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